하면 예뻐질 수 없어? 키 작으면 그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5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백화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객을 이렇게 확보를 하려면 대학원조차도 생겼어요. 가려고 보니까 등록금이 700만 원 한 학기에. 멋지게 나이 먹자. 안녕하세요. 현직 시니어 모델이자 시니어 모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버나인 이은구입니다. 연구는 제로나인, 저는 은구라서 실버나인이죠. 최근에 시니어 모델 인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등산이나 일반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약간 단절되면서 사람들이 개념이 약간 변화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모델 쪽이었고, 멋있게 나이 먹는 방법이 뭐 있나 하면서 시니어 모델들을 접근하는 것 같고, 그게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은 주민센터, 문화센터, 뭐 평생교육원 이런 부류들이 전부 시니어 모델 쪽으로 지금 오픈하고 개강을 하고 있어요. 시니어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나이가 먹으면서 대부분 힘들었잖아요. 살아오는 과정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쯤에는 뭔가 좀 나만을 위한 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어떤 이제 돌파구가 약간 뭐 김칠두처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고 어떻게 보면 동네 아저씨거든요. 김칠두 씨 직업이 다들 알다시피 그냥 순댓국집 20년 이상 하신 평범한 동네 아저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스타가 되면서 그럼 나도 한 번쯤은 그렇게 내 나이 들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하면서 시니어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 중에 최순아 씨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한 80세 되시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는 이제 간병인으로 남을 이제 도와주고 아픈 사람 케어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간병이란 자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데 정작 자기한테는 그런 계기가 없었잖아요. 시니어 모델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주위에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번 뭘 해볼까 이런 생각에 이제 시니어 모델을 도전을 하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멀리 지방에 살고 계신데 서울까지 교육을 몇 년을 꾸준히 자기 일 힘들게 일한 비용을 벌어가면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스타까지 될 정도로 올라오셨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시니어 모델이. 네. 80대에도. 맞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나이가 드신 분이 91세예요. 지금도 현역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고 작년에는 보그지에서 누드샷까지 찍었어요. 우리나라 이 시기에 90세 넘으면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다운된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분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져 있어요. 세계 최고령 시니어 모델. 기네스기록 깨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실버나인도. 노력해봐야죠. 저희 엄마도 지금 80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시켰어요, 이거를. 디스크가 좀 심해져서 못 걸을 정도까지 오셨었어요. 그래서 연세도 있고 아프고 하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 가서 뭐라도 해봐 하고 이제 정보를 다 줬어요. 그 통화 끝나자마자 가셔서 접수를 하시고 그때부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안 하는 날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세요. 근데 그 수업 있는 날은 제가 걱정돼서 물어봐요. 엄마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오늘은 절대 안 아파. 근데 그 모습에 목소리도 활기차고 바라보는 제 마음이 되게 흐뭇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다음 주에 뭐 입고 갈까? 다음 주에 뭐 할까? 이게 약간 숙제처럼 어떤 플랜이 있다 보니까 우리 엄마의 어떤 일주일은 되게 기다리는 일주일이지 무료한 일주일은 아니에요. 털이 좋아졌다는 말들도 수강생들 중에 있으시죠? 많이 들었어요. 하루 이제 수업을 하시고 그날 어깨 펴세요, 허리 반드시 펴세요, 고개랑 몸의 중심축 일자로 하세요. 이걸 다 이제 인지를 했어요, 교육 시간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제 배운 수업 내용이 생각나서 걸을 때 반듯하게 걸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신랑님이 너 하루 만에 자세가 틀려졌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든지 반듯하다는 단어에는 약간 멋이 들어있잖아요. 너 멋있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칭찬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이런 어떤 마음적으로 굉장히 행복했고, 또 디테가 이제 예뻐졌다는 그 소리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다음날 막 일주일 뒤에 달려와서 나 멋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하루밖에 안 했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우울증이 치료됐다,
즐거운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워킹하니까 우울증도 치료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심장 옆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위험하대요. 수술을 못 할 건데 많이 걸으세요 이렇게 했대요, 의사가 치료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걷지? 혼자서 그냥 동네를 걸을까 하다가 이왕이면 자세를 바로 잡아서 걸어야지 하고서 오셨는데, 수업 딱 하루 하고도 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거 카톡을 왔을 때 내가 의사도 아니고 치료사도 아닌데 그냥 기회만 줬을 뿐인데 저한테 감사합니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걷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예쁘게 걷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 상담을 하다 그거를 질문했어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멋있는데 왜 조건이 필요해? 뚱뚱하면 예뻐질 수 없어? 키 작으면 그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거꾸로 되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해질 거고 멋있게 살 거고 이런 거에는 조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도 멋있어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거고, 키도 작아도 되고 뭐 그런 조건은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목적이, 나는 이제 김칠두나 이게 최순아리처럼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하면 조건이 있을 수는 있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하는 것처럼 멋있는 게 나쁜 건 아닌 거니까. 누구든 키 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과 한번 이렇게 시선을 가듯이. 하지만 이 시니어 모델이라는 자체에서는 그런 조건은 필요하지 않아요. 키 없습니다. 나이 조건 없습니다. 몸매 조건 없습니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던 살아온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나의 것으로 더 여과시켜서 멋있게 가꾸면 충분히 자기의 개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시면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가장 궁금한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보니까 많이 이렇게 차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가인 경우는 뭐 10만 원, 중가는 뭐 20에서 30, 40, 고가는 뭐 60, 70 뭐 이런 식으로 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5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맞아요. 그거는 백화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객을 이렇게 확보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저렴하고 세일 많이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창구 역할을 하는 게 문화센터거든요. 백화점 문화센터. 거기에는 월 5만 원 정도 맞아요. 아주 싸요. 저도 해봤어요. 일단 5만 원짜리 백화점 문화센터 가격이 문턱이 너무 좋습니다. 커피 몇 잔이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교육도 나쁘지는 않아요. 백화점 자체에서 자기네 백화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검증이 안 되는 강사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백화점에 이제 부대시설까지 활용하니까 뭐 복지 차원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문화센터는 그 자체가 뭐 다양성을 주는 기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년을 배우고 2년을 배우고 3년을 배웠는데 그 문화센터 자체에서는 패션쇼나 기회나 이런 어떤 내가 배운 거를 보여주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쉬워지는 거예요. 예쁘게 배웠고 예쁘게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어찌 멋있게 입고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 어쩌지 하면서 여기저기 좀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은. 우선은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선 뭐 시설이 안 좋거나 좀 심하게는 수업을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막 쏟아져서 양동이 놓고 했다고 들었어요. 좀 지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누가 오라 그래서 막 내려가요. 그래서 땅굴로 내려가나 했는데 지하 2층, 3층? 근데 껌껌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또 싸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강사실. 요즘에 이제 조금 지도자 과정 이런 게 많이 그냥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 배우고 안 배우고 이거를 체킹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이틀이 지도자 과정 있으면 자기가 지도자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이 누가 주겠어요? 교육받은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강사질, 환경,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제안을 와요. 내가 워킹 자격증을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수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몇 시간만 비워주세요. 얼마를 드릴게요. 저한테 제안 왔어.
내가 남의 학생을 왜 여기서 해야 되나? 아니 안 해요 하고 말았는데 그게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가끔씩 자주 와요. 근데 지금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적당하게 받는 거죠. 근데 또 10만 원, 15만 원 이래서 다 모든 게 문제 있고 다 열악하고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나이가 먹으면서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건 이거보다 좋은 거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음을 비우고 함께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이 맞는 거를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서 결정하시면 후회 없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 30에서 60 정도 내지는 70까지 가는 이제 고가의 학원은 일단 자기의 품이나 어떤 질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요. 강사질도 유지될 수 있고 또 시설도 이제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너무 열악하면 누가 돈을 많이 내겠어요. 그러니까 부대 시설도 다 갖추어진 상태.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당연히 고가의 수강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일단 본인이 자세히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고가 대학 평생교육원에 부설되어 있는 가격도 대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시니어 모델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학과로 지금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몇몇 학교들은 이제 대학교에 아예 학과 이제 명의를 주는 곳도 생겨요. 그리고 또 대학원조차도 생겼어요. 가려고 보니까 등록금이 700만 원 한 학기에 막 이렇게 되고 또 평생교육원은 이제 그보단 적지만 학원 이런 기준보다는 거의 2~3배 이상 비싸게 유지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총장님이라든가 이게 학교의 어떤 운영진들이 이거를 개입해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개설을 해서 수업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빠지는 형태예요.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의 일부를 학교에 줘야 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총장명의 수료증은 준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3개월에서 수료증을 뭐에다 쓸까요? 자기 만족 아닌가요? 뭐 그건 있어요. 내가 멋있는 옷 비싼 거 사면 내 만족 하듯이 뭐 그렇겠지만 그 교수님이 학원도 강의하고 거기도 강의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질이 똑같거든요. 오히려 좀 심하게는 학원은 원장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해서 더 좋은 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학교는 한번 딱 코드 넣으면 그냥 거기서 유지해야 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도 이렇게 콜라보해서 무대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보다 너무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창피해했어요. 우리 교수님도.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너무 못해요. 워킹 시간 너무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교수님도 학교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은 그래도 뒷받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진 않다. 대학이라는 건 학점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졸업장을 주려면. 그러니까 다 못할 거만 뭐 일주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방통으로 들어요.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서 수업을 하고 하루만 가서 워킹을 해요. 그거는 방송으로 못하니까. 아니 1,000만 원을 버리고 여기 왔어요. 그래요. 시니어가 1,000만 원 벌으려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벌었니? 물어보니까 대회 한다고 뭐 옷값으로 몇백 내라고. 근데 옷값으로 몇백을 왜 내니? 근데 그 무대 쓰고 싶을 정말 뭔가 정말 하고 싶을 때는 안 참아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덜렁 내. 근데 그게 이제 금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뭐 1년 이렇게 되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들었어요. 깜짝 놀라요.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건데 제 학생한테 어떻게 돈을 빌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자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또 여유 있는 학생이 있어요. 때로는 서로 이렇게 친숙해지니까 나 많이 힘들어 하면 이제 빌려서 또 다른 거 받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쉽게 또 대갚지도 않고. 시니어 모델을 하러 왔는데 어느 합병을 하니까 시니어 배우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경우 많으면서요. 네. 무대를 서다 보면 이제 표정도 지어야 되고 포즈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러는 과정에서 연기를 하면 이제 표정 짓기, 뭐 목소리 톤 이런 거 다양한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필요는 한데 연기자로 이제 막 이렇게 해줄게 이러면서 하면 그러면서 그 비용이 뭐 적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봤는데 연기자가 그 정도에서 스타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다 연기자게요.
무대에 서는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렵죠. 당연히 쉽진 않죠. 제가 얼마 전에 9월 달에도 한 이제 지자체에서 무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면 돼요? 그러길래 지원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랬더니 아직은 시니어 모델로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제가 모델들에게 나눠줬는데 초보의 시절은 누구나 있다. 그거를 견디고 노력해야지 처음부터 페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 지금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몇 번은 모델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페이를 줬어요. 패션쇼도 있고 광고 모델도 있고 뭐 드라마도 사실은 이제 엑스트라처럼 페이 받는 모델 연기자로 활동은 해요. 요즘에 노란우산 공제도 시니어 모델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 적십자 이런 데서도 이제 CF를 꼽고 저 아는 지인분도 그런 데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70만 원, 80만 원, 그러면 한 번 광고 촬영하고 그 정도 받으면 적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노트로 지금 시니어 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 뭐 매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소한 수입으로는 가능하시다. 큰 수입은 스타는 돼야 된다. 제 나이 먹는 그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사람이 관리를 하면 10년 아래로 보고 관리를 안 하면 10년 위로 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60이어도 70 같은 사람도 있고 50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저는 훨씬 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를 덜 나이 먹게 하고 있다. 아픈 원인 대부분 우울해서 힘들어서 이거잖아요. 그럼 정신이 아프면 몸이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럼 정신적인 약을 먹어야 되고 육체적인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거에 비하면 이건 너무 저렴한 거다. 일단 우울증 약을 끊었다는 건 우울증 약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버 나인에게 시니어 모델이란? 나한테 시니어 모델이란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항로의 가장 키포인트 중심이다.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크루즈 한 번씩은 가잖아요. 크루즈 가서 뭐 거기에 이제 댄스도 있고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모델을 하면 모델 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했어요. 그러면 여행도 가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걸 한다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 이래서 시작한 게 이제 시니어 모델이었거든요.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시니어 세대가 되면 대부분 집에서 뭐랄까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한번 이제 안양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그때 61세 되신 분이 이제 제가 무대를 처음 세웠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뭐 할머니, 뭐 엄마, 아빠하고 막 우르르 와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7명이가 다 와서 꽃다발 들고 할머니 너무 축하한다고.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아이가 생기면 아기나 뭐 이렇게 주체가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시니어 무대를 하니까 주체성이 이제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가 뿌듯함을 느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뭔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테마도 생기는 거고. 시니어 모델 되시고 싶은 분들은 옷 입는 건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때와 장소, 표현 이게 모든 게 그때그때 옷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색깔만 좋아해, 나는 이것만 입을 거야 그러면 다양성이나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를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시니어 모델이 되시고 싶은 분들은 다양한 옷 또 멋있게 입는 옷을 즐기셔야 된다.